자, 이 시간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 가까이에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인천 사회 서비스원 연구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연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와 관련된 법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특히 이번에는 자립장애인 연구인데요. 몇 번 방송을 통해 지원 정책이나 또 자립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는 나눠보셨을 텐데요. 그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자리에 연구하신 분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인천사회 서비스원의 이웅 연구위원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사소원에 많은 연구 과제들을 나눠드렸었는데 우리 연구원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첫 출연입니다. 네. 그동안 한 번도 안 오셨네요. 네, 못 오게 됐는데요. 네. 자, 오늘 이제 연구하신 그 첫 번째 과제 인천시 주거전환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과정 지원 방안 연구인데요. 우선 개요부터 좀 살짝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인천시 주거전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 및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이제 주거전환 장애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탈시설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네네. 이 개념과 거의 이제 동일한 어떻게 보면 좀 대체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연구에서 제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강조하던 기존 탈시설 개념보다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네. 개념으로서 주거전환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네. 사용하고자 했고요. 그 거주 시설에서 인제 지역 사회로 주거가 형태가 변화되는 그 어떤 연속성을 강조를 하고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 탈시설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좀 네네. 강조하고 싶어서 주거전환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장애계가 용어에 대해서 그렇죠. 민감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번 아까 뒤에서 말씀드릴 그런 관련 법에서도 원래는 탈시설 장애인법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가려던 게 인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주거전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수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학계나 현장에서는 사실 잘 이렇게 사용하진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주거가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자 인제 음. 탈시설이라는 용어 대신 이제 주거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보다는 주거전환 장애인 이게 훨씬 좀 이해도가 좀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 좀 비판점은 분명히 있죠. 인제 운동권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되게 싫어하실 만한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네네. 연구자이면서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네네. 좀 더 유용한 개념이다 보니까 인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네네.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제 본 연구는 인천 지역의 주거전환 장애인, 인제 탈시설 장애인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는 재가 장애인이죠. 네네. 그냥 재가 장애인이 된 이분들을 대상으로 원가정에서부터 지금 지역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거를 중심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따라가 본 연구입니다. 이렇게 과정을 살피게 되면은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지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지거든요. 인제 그런 장점이 네네. 있어서 이렇게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인제 시리즈로 인제 이 연구 과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개략적인 얘기를 해 주실 것 같고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까? 네. 그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연구를 22 명의 주거전환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네네. 인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의 네네. 생애사 인제 방법론으로는 사례 연구라는 방법을 취했지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생애사적인 연구입니다. 음음. 그래서 원가정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지역 사회에서 독립주거 형태로 살아가기까지 네.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상당히 긴 얘기를 22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네. 이야기를 듣고 이 장애인 주거전환 장애인분들이
그 지역사회 정착하기까지 과정에 대한 음. 유형화를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네네. 시간에는 그 유형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맺을 예정이세요? 결론은 제가 이제 제 연구에서 인제 뭐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문헌 조사도 하고 네네 실제로 네네. 여러 양적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지금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신 죽어 전환 장애인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네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어 전환 지원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네.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자, 그럼 이 연구 목적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과정을 분석하고 앞으로 관련 정책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리고 인제 연구 관련해서 제가 인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보통 연구라고 특히 이런 정책 연구라고 하면 네. 이 연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정책이 직접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사실 네. 연구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정책은 뭐 정부나 시에서 직접 그럼요. 만들어서 네네.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고요. 지금 인제 요즘 최근에는 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또는 정착이 그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의 음.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네네. 합니다. 뭐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인권 문제도 있고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 사회에 네. 나와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장애인 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이제 2017 년에 국정과제에 장애인 탈시설을 처음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저도 네네. 예전에 이 자료 보면 되게 약간 저도 장애인복지를 전공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도 이거를 보면서 되게 감동도 받으면서 되게 허탈했거든요. 네. 17 년이 돼서야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책이 음. 언급됐다는 게 좀 아쉬우면서도 되게 기쁘기도 네.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인제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 로드맵,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3 년부터 시행될 이제 6차 장애인 종합계획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 관련된 공적 노력이 유사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네. 인제 인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8 년도에 제1차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 5 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거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좀 네 네네. 이미 뭐 끝난 23 년도에 끝난 계획이긴 하지만 이 계획을 통해서 인제 나온 대표적인 성과가 저희 인터뷰 대상 분들이기도 했는데요. 총 네. 58 명의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지역 사회로 나와서 살아가게 된 그런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1차 계획의 또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그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고요. 근데 인제 보통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뭐 정권 바뀌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인천 네네. 같은 경우는 1 차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2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5 개년 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24 년부터 네네. 시작을 해서 이제 28 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인천시가 생각보다 그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어떤 정책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네.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인천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장애인 복지 연구자로서 이런 거를 좀 알려 드리고자 네 요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우리 인천은 뭐 1 차, 2차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5 개년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58 명이 탈시설을 나오셔서 주거 전환을 하셨고, 이제 2 차는 2028 년까지 계속된다. 인천이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천의 장애인 탈시설에는 매우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현장에서는 이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애인 분야에서 인제 용어에 대한 민감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뭐 예전에는 되게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다가 인제 뭐 장애자라는 용어로 시작해서 뭐 장애우를 거쳐서 지금 이제 장애인이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민감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이게 단지 뭐 이렇게 너무 혹자들은 그 뭐 너무 용어에 대해서 예민하게 군다고 네. 좀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폄하하기보다는 이 장애인복지계가 이 언어가 가진 어떤 힘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잘 네.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제가 가끔 이런 인제 용어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예로 드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인제 그 프랑스어의 파피용이라는 영화 제목이기도 한 네네. 네 근데 그 용어가 프랑스어로 인제 나방과 나비를 모두 뜻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프랑스에는 나방이란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네네. 파피용으로 다 나비도 통일이 설명하고 됐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왜 나방을 보면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혐오스러운 동물처럼 네네. 생각하는데 그들은 나방과 나비를 구분하지 않고 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편견이나 차별적인 음. 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뭐 지칭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인제 네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장애인이라는 용어도 언젠가는 좀 이렇게 그냥 하나의 인간 사람으로서 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오지 음.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그 선호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 네. 시점에서도 탈시설보다는 주거전환이라는 용어가 쪼끔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연구 전반적으로 그 용어를 썼습니다. 물론 탈시설이라는 이념 그리고 정책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지역 사회에서 인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네. 살던 곳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잘 보여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간이 됐던 이념이자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인제 장애인복지 정책 연구자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탈시설보다는 주거전환이라는 용어가 정책적으로 좀 더 유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탈시설도 중요한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특히 음. 주거 중심으로 해서. 네네. 왜냐하면 나와서 살 집이 없는데 탈시설만 하면 안 되죠. 네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유용성 측면에서 이게 좀 더 저는 주거 전환이라는 표현이 좀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주거 전환이라는 용어가 갖는 정책적인 유용성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 시범 사업에서 그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거주시설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냥 그 지역사회에 살고 계신 재계 장애인분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네. 이분들도 주거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많은 경우 좀 지금 사는 곳이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분들 재가 장애인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분들도 어떤 사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제 주거 전환이라는 용어를 저는 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천은 그 장애인 거주 시설이 총 몇 군데에 몇 명이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2차 5 개년 계획표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총 23 개소에 이제 네. 715명 정도 머물고 계십니다. 거기서 네네. 근데 인제 이런 통계치를 말할 때 대부분 종사자분 수는 빼세요. 네네. 거주 시설에 거기도 576명 정도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네. 많은 수 분들이 그러네요. 굉장히 종사하고 많이 있죠. 계시네요. 네. 그분들도 거기서 거주 시설에 함께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도와서 잘 살게끔 하는 되게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인제 지난 23 년에 이 23개 시설 입소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입니다. 한 342 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자립 욕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자립 욕구가 있다는 분이 61 명 그러니까 17% 네. 정도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없다 또는 모르겠다를 포함해서 하면 한 278명 정도 80% 정도가 자립 욕구가 없다는 응답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장애인복지 쪽에서 연구를 하거나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인제 탈시설에서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분들은 상당수가 이미 인제 탈시설을 하셨다. 지금 네네. 남아 계신 분들은 어
이전에 탈시설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지원이 필요한 음.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립 욕구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 분야에서 당사자주의가 아주 중요한 이념이자 그런 근간이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자립 욕구가 없는 분들을 강제로 시설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네. 거죠. 네. 물론 네네. 이분들은 인제 잘 지원을 하고 뭐 자립 훈련을 시켜서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 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뭐 훈련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의욕이 없게 되면 나가서 혼자 기거하시기가 쉬운 건 아닐 테니까요. 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제 장애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이 나가서 독립하고 싶은 분의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네. 점이 이 자립 욕구에 대한 조사에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다시 연구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인제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잘 살고는 계십니까?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연구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네네. 그렇게 그럭저럭 잘 살고 계시다. 아직은. 인제 더 네네. 지나 봐야 알겠지만 현 시점에서 제가 인제 연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살아가고 계신다고 음. 판단을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인제 여러 영역별로 좀 조사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인제 중복응답 방식이긴 한데요. 그래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네네. 22명 인제 인터뷰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제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공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냐?" 네.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이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IL이나 거주시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영역 관련해서 음 "집 마련하는 데 제일 뭐가 어려웠냐?"라고 여쭤봤더니 당연히 이제 네 자금이겠죠? 자금이겠죠. 네네. 네 자금 부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잠깐 또 반복해서 결론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희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 22분 모두가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라는 걸 받으셨어요. 네네. 이거는 인제 저희 시에서 인천시에서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그 탈시설한 장애인분들에게 드리는 금액이거든요. 꽤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제 음. 기억에는 예전에는 한 5,000,000-6,000,000원 정도였는데 네네. 최근에는 거의 한 1,000,000원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네. 이걸로 대부분 보증금으로 사용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 연구 대상을 삼은 분들도 다 이 초기 정착금을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네. 시에서 지원받은 그 초기 정착금으로 지금 사시는 지원주택이든 뭐 국민임대주택이든 이런 데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몇몇 음. 한두 분 빼고는. 그래서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득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이제 공적 지원을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장애연금이나 여러 가지 수당들이 되겠고요. 인제 근로소득 하시는 분들도 저희 연구에서 인제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이 3분 계셨거든요. 네. 인제 이분들이 인제 안마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직업 활동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영역 같은 경우 이제 건강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어디 아프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라고 여쭤보니까 대부분 네. 거의 90% 이상이 그냥 개인적으로 근처 병원에 가신답니다. 특별히 네. 뭐 이렇게 뭔가 조치를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대부분 이제 활동 지원사 분들을 통해서긴 네네.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고 어 "그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돌봄과 관련해서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떤 분이세요?"라고 여쭤보니까 당연히 활동 지원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네네. 뒤에서 정책 관련 제안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이 장애인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활동 지원사 또 이 제도 자체가 되게 근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네네. 그래서 지금 복지부의 시범 사업에서도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랑 그리고 인천형 그러니까 음.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플러스 이 지금 복지부 시범 사업 일환으로 제공되는 네네. 활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를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네. 여가 관련해서 보시면 대부분 TV 시청이라고 응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장애인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욕구 조사나 할 때 항상 나오는 여가 활동 1 순위거든요, TV 시청이. 네네. 네 저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유사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인제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 이제 지역 사회에 나온 이후에 네. 대부분이 인제 이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나 동료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시설에 살던 분들하고도 같이 나와서 연락을 하시고, 또 하나는 거주 시설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연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새 인제 그 거주 시설에 대해서 인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많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거주 시설에 계신 어떤 팀장님을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네네. 정도로 인제 관계가 되게 밀접하게, 그리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본인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관계적인 그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정서적인 측면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인제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이나 걱정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어 않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아무래도 인제 어느 정도 자립 욕구가 있으셨던 네. 분들이기도 네네.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인제 주변의 지지나 격려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인제 어떤 기분이 드냐고 여쭤봤을 땐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반면에 좀 외롭고 쓸쓸하다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말씀을 해 네.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인제 종합해 보면 인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인제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큰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잘 네. 살아가고 네네. 계시는 걸로 인제 파악을 했습니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이 만족도가 나름 긍정적으로 지금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이게 인제 개인의 성향에도 좀 영향이 있겠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성격 자체가 원래 밝고 네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막 진취적인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립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네네. 그런 생각을 해 맞습니다. 보는데 네네. 그 성격은 여기 조사에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네네. 다음 조사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넣어 주시면 음. 그게 성격과 많이 또 관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자 오늘 인제 첫 번째 시간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얘기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하면서 뭐 빠진 얘기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쪼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인제 연구에 되게 많은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네네. 많은 이야기가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인제 그림을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네네. 그냥 간단한 표입니다. 네. 그림 좀 화면 나오는데, 인제 22명 인터뷰하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인터뷰만 하지 않고 이렇게 양적 설문 조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인데요. 영역별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뭐 친구 관계, 건강, 소득 등에 대해서 4 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네네.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네. 그림을 보시면 제일 높게 나온 게 현재 살고 있는 곳, 집입니다, 집. 음.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제일 높게 네.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연구자 네. 입장에서 지금 현재 특히 인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 주거 전환 정책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네. 주거를 제공을 했고 초기 정착금을 지원을 네네. 하면서 정책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인제 긍정적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그 최근 건강 상태가 보면 다른 점수들은 다 3 점이 넘거든요, 만족도가. 점수가 낮네요. 네. 2.82 점으로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습니다. 이거는 뭐 장애인 분야에서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건강에 대한 만족도나 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인제 이 건강과 네네. 관련해서 뭔가 쪼끔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네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수시로 그 조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특식을 좀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좀 마련해서 네네.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저렇게 건강 관련이 좀 음. 점수가 적게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얘기 해 주실 테니까요. 오늘 그 개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함께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이용 연구위원님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